네, 리스크는 여전하고 호재는 잘 보이지 않은, 하지만 지금 팔기에는 아깝다. 이런 것이 이제 증권가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세 지속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또 영풍재재 하한가 사태도 투자 심리를 좀 누르고 있습니다. 1일 발표되는 10월 수출 지표의 또 증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대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 진단하고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살까 말까 김용빈 IBK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시장후에서 움직인 특징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도 호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더 커진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파인이 9.9% 오른 모습이고요. 효성중공업 3.64% 올랐는데요. 모두 매출 영업이익 두 자릿대 급증 나온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혈액으로 암을 조기 예측하고 진단을 하는 마커 기술이 있죠. 이 원천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결정한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리노믹스죠. 9.81% 이렇게 상한가까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5.01% 올랐는데요. 시간외에서 일부 AI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부각이 된 가운데 코어라인 소프트는 중동의 최대 메디컬 플랫폼과 함께 계약을 맺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터스 반도체 2.66% 올랐는데요. 신규 상장으로 화려한 데뷔 신고식을 치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주임님이 안 계시는 동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약했습니다. 네, 알고 네, 이제 있습니다. 오셨으니까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자, 시간에서 특징주 어느 종목 볼까요? 일단은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이요. 일단 시간외에서는 특히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강세였던 부분인데 네. 그중에서 좀 코어라인 소프트를 좀 볼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전에 뭐 JLK 얘기하면서 했던 종목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T를 플랫폼으로 한 이제 특히 흉부 쪽에 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어라인 소프트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특히 정규장에서도 그렇고 시간에서도 그렇고 이 중동의 최대 메디컬 플랫폼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상승세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중동의 그 메디컬 플랫폼 얘기 나오는 것이 특히 이 사우디 쪽이랑 이제 중동 전체랑 그리고 또 아프리카 쪽에 상당히 좀 공급이 부각이 되는 좀 네.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환자 수만 따져도 한 1억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CT 관련 영상에 좀 주로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이 흉부 쪽, 뭐 흉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흉부암까지도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CT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제공을 하고 있는 의료 AI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1,600개 정도 병원과 이제 제휴 중입니다. 침투율 같은 경우는 아직 10% 미만대로 상당히 낮은 부분에 좀 속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좀 매출을 할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모멘텀이 또 추가로 하나 있는데 내년 초 2024년 1월부터 이제 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이 되면서요. 이 보험 관련 이제 그 수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전에 그 JLK도 똑같은 부분들은 갑자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 뷰가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코어라인 소프트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급여 적용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이 환자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과 이제 그 코어라인 소프트의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5대5로 인식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내년 초부터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코어라인 소프트의 좀 주가의 좀 모멘텀이 상당히 안 좋았던 이유는 이 보유예수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1개월째 보유예수 물량이 한 11% 정도대로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달 중순부터 이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지금쯤 됐으면 이 보유 예수 물량이 대부분 다 풀렸다라고 해서 생각해도 좀 무방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쯤 좀 단기적으로 노려봐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그간 보호 예수 물량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의 가격에서 조금 밑에는 한 24,4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을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시간을 움직인 종목에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한화시스템, SO일 비롯해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매출, 또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 재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전망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부터 알아보시면요. 기초 소재 부진 지속 그리고 첨단 소재 감익을 겪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재편이 중장기적인 상승 재료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LG화학 매출액은 0.75% 오른 14조대 기록할 걸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은 14%대 빠질 걸로 보여지면서 7,676억 원 예고가 됐습니다. 이어서 SO일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상보다 빠른 수요 이탈로 유가 상승 그리고 정제 마진 강세가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출액은 12%대 급감, 영업이익은 53%대 오히려 늘 걸로 보여지고요. 7천억 원대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도 확인을 해볼까요? 매출액 23%대 급증하면서 1조 원대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36%대 늘 걸로 보여지면서 831억 원 예고가 됐습니다.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롯데정밀화학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30%대 빠지고 영업이익 64%대 급감할 걸로 예고가 됐습니다. 판가 하락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한화시스템은 매출액은 13%대 늘고 영업이익이 무려 3,786%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부문의 견고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CJ CGV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에 나와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3%대 오른 4,180억 원, 영업이익은 301%나 급증하면서 310억 원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9년 3분기까지 이익이 회복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 재무 구조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알아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되면서 희비 엇갈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실적 체크하시느라고요. 사실 실적보다는 지금 실적 모멘텀보다는 수급 모멘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실적에 대해서 좀 게을러지는 상태이긴 하고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 오늘 이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두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실적 발표 중에서 상당히 무거운 종목들만 있죠. 그리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셌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주 내에서도 좀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최근 주가 하락의 대부분의 원인은 특히 화공 부분에 대한 수주가 너무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1분기 2분기부터 계속 기대를 했건만 2분기도 안 나오고 3분기도 안 나오니 이 화공 부분에 대한 신규 수주가 안 나오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주가 반영이 계속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3분기 또한 화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접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비화공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로 인해서 좀 실적 선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매출액은 한 2.7조 원대, 영업이익은 2,100억 원대 정도를 기대하는 부분인데 이 대부분 영업이익이 좀 비화공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감소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계속적으로 이제 화공 부분에서 수주가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화공 부분에서 목표 수주 자체를 상당히 한 10조 원대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3분기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대 정도밖에 수주를 못 받았다는 점이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대부분의 수주들이 이 연말에 몰려 있다. 그리고 또 내년 초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 좀 지금이 좀 저점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왜냐하면은 특히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화공 부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연말에 그 공개 입찰로 진행된 건이 한 두세 건 이상 좀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9월에 있었던 그 사우디
진행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건지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연말에 대규모 수주들이 화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이런 좀 실적 리스크 또한 상당히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엔지니어는 지속적으로도 뭐 친환경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좀 주가 모멘텀을 받아왔습니다만 이 친환경 프로젝트라는 것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SAF라고 해서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국내에서는 뭐 한 대만 이미 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대형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의 계절성을 좀 짚어주시면서 지금 해외 수주 자체는 좀 더딘 상황, 그리고 건설업계 전체는 사실 뭐 3분기나 4분기 네. 좀 조용할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프로젝트들은 차분하게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씀 주셨고 가격 전략도 한번 알려주시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26,5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29,000원으로 제시된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의 실적이 좀 꽤나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유니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800억에서 영업이 20억으로 상당히 좀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데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특히 이 지속적인 칼륨 가격이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칼륨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칼륨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특히 중국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았었던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칼륨이 상당히 많은데 이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이 수출 제재를 우회해서 좀 나왔던 시장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네네. 풀렸다는 점이 아마 그 가격의 하락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3분기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칼륨 가격이 반등이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칼륨 가격 반등이 이 유니드의 좀 주가를 좀 상당히 부활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니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성 칼륨계에서 1위 업자, 글로벌 1위 업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가격 반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실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최근 지정학적인 이슈가 계속 있죠. 뭐 주말간에도 이 이스라엘이 그 2차 전면전으로 이제 좀 불거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천연가스 그러니까 가스계에서 나오는 특히 비료들 이런 가격들 때문에 비료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된다면 특히 칼륨 쪽에서도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모멘텀도 살아 있으니 좀 한번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칼륨 가격에 연동이 좀 되고 있는 유니드 주가인데 측이 이팔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반등을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7,7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3,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실적 발표되는 기업 두 곳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도 바로 한번 이어가 보죠. 네. 원택이라는 종목이고요. 기존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부 미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피부 미용을 사실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원택이 그 올리지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올리지오를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원택이 종목이 좀 하락이 좀 두드러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원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이 있었던 얘기가 느낌이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요. 이 최근 이 선도 업자인 이 인모드라는 기기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시술을 받고 하는 기기입니다만, 예. 네, 최근 인모드의 그 실적 성장이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많이 하회를 하면서 인모드가 미국장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인모드가 그 끼치는 특히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애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원택은 인모드와 다르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택 같은 경우는 인모드라든지 해외 뭐 울세라 이런 제품들과는 상당히 중저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기에서
자체가 네. 중저가 시장을 노리고 있는. 네, 중저가 예, 예.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 기기와는 좀 차별성을 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택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야 좀 투입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해외 진입이 특히 내년 초부터 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단계인 부분에서 아직 성장성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가게 되는데, 이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특히 브라질과 북미가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라질, 북미, 대만 등 이제 2024년부터 이 해외 매출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 이 예전 클래시스의 좀 매출 초입 단계와 비슷한 재무제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계절적인 비수기인 영향도 좀 어느 정도 한몫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 동사의 그 올리지오 앞서서 네. 말씀드렸던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 X로서의 전환을 이제 병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올리지오 X로서의 전환에 대해서 좀 사실 그 장비 발주를 좀 이연시키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좀 준비하고 있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연 수요가 있어 오기 때문에 3분기 자체는 좀 실적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매수를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연말 자체 계절성이 좀 있다. 연말에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계절성이 그렇죠. 있다 네. 말씀을 또 주셨고, 성장성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브라질이나 북미, 대만 쪽 매출 좀 기대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8월 말 최고가가 15,000원 부근에서 상당히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전일 종가가 9,230원인데요. 네.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비슷한 부분에서 9,200원에서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의료 기기 원택에 대한 또 투자 포인트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는 코어라인 소프트, 삼성엔지니어링, 유니드, 원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주임님, 김용빈 주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